여러분 이제 그 질문하는 거, 답변, 질문하고 답변을 이제 받을 건데, 그래도 지금 내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정지희님인데, 시잘부 식곡대 특강 언제쯤 시작되는 건가요? 그리고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완성돼야 시잘부 식곡대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정지님이 물어본 거는 이거예요. 시잘부하고 식곡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서 좀 잘 나오는 것만 뽑아놓은 게 시잘부 특강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특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잘부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24문제 정도 그거기 때문에 이 24문제 정도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개 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잘 나오는 것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시잘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할 거거든요. 5월 달에 하게 되면 그때 보셔도 되고요. 식곡태는 전체적인 이론 정리, 총정리할 때 하는 거라서 한 8월 달쯤에 아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시잘부 이거는 상관없어요. 기본 이론은 한 2바퀴 이상만 도시면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김동형님, 현재는 기본소를 대충 있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본소 회독 늘리는 방법이 5, 6월 달에 요약집이 나오면 기본소를 아예 버리고 요약집만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서는 우리가 1월, 2월, 3월에서 요거를 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1회독, 2회독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2번 정도 저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2번 정도 봐두시면 나중에 어느 파트 어디가 있다 정도는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 바로 가잖아요. 암기는 이때 되는 거예요. 암기. 특히 문제풀이랑 요약집 같이 하면서 이때 암기가 되지 기본 이론 할 때는 암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고민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는 2강 듣고 나면 힘이 들어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암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빨리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이걸 다 외워야겠다 하니까 솔직히 중개사법은 양이 적으니까 뭐 1시간 정도 복습이 되겠지만 얘는 한 번에 4시간 이상 복습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지쳐요. 그래서 1, 2월 달 기본 이론 듣고 그냥 넘어가고 심화 이론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기본 이론 끝나고 나서 심화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빡세게 가니까 못 들어가겠대. 거기서 손 놓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무르듯이 가고 외우는 거는 이 암기, 요약집 가서 암기 되면서 문제 풀면서 내가 뭘 모른다 이게 되니까 그때 판단하는 거지 이거를 지금부터 암기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약집 문제는 바로 넘어오시면 돼요. 순서대로 넘어오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김동영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브라이언 리 이거 영어 이름이네. 공법의 신 고상철 교수님과 함께라면 공법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크게 써줘야지. 그 다음에 전미리님인데요. 전미리님이 진짜 공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과목은 싫어지고 교수님만 좋아지는 요상한 과목이네요. 내가 똥멍충이라 그런가? 자, 미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그래요. 공법은요. 제가 안배우 특강 했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봤어. 그럼 이제 그때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딱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5분 특강은 짤막하게 뽑아놓은 거니까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3번 볼 때쯤 되면 이거 할만한데 이게 느껴지게 돼 있는데 기본 이론은 40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본다? 그게 택도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안배우 특강은 좀 시험에 잘 나왔던 거, 암기해야 될 거, 그래도 좀 빨리 볼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하는 거니까 아마 마지막에 가면 안배우 특강 때문에 저절로 외워지는 경우도 생길 거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들을수록 뭐 까먹겠지만 그래도 2번, 3번 반복하면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정미님인데요. 교수님, 직장인 출퇴근 시간 활용한 공법, 공부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정미님은 전라도 분인가?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 활용한 공법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근 퇴근할 때
다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합격자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지하철에서 뭐 MP3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짤막하게 5분 특강하고 뭐 강의 들었던 건데, 제가 하루에 한 문제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만약에 200일이 남았다. 그럼 200일 동안 하루에 한 문제씩 계속 풀면 200문제거든요. 근데 200문제를 한꺼번에 몰아넣고 푸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문제 풀었는데 내가 틀렸어. 그럼 이거를 공유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밴드를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밴드를 하나 만들 때 밴드를 나만의 학습 밴드라고 해서 자기가 밴드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 밴드 올리잖아, 문제를. 근데 그걸 풀었는데 틀렸어. 틀렸으면 그거를 자기 밴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한 2, 3일 지났을 때 다시 풀었는데 또 틀렸다. 그럼 놔두고. 그 다음에 또 3일 뒤에 또 풀었는데 또 틀렸다. 그럼 놔둬야 돼요. 근데 한 3번 정도 풀 때 되면 답이 나오겠죠? 그때 그 지워버리세요. 그럼 자기 밴드에 문제들이 많이 쌓이면 복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 밴드로 보냈던 거를 풀고 맞았으면 버리고 하면서 쓰레기통 비우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문제 올리는 거 풀어보고 틀렸다 그러면 자기 밴드로 공유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풀었을 때, 이건 지하철에서 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200문제면 문제집이 500문제인데, 그죠? 그동안 있었던 문제까지 더하면 300문제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하철에서는 짬짬이 5분 특강하고 이렇게 푸시면 도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정유님인데 1월부터 시작했는데 기초부터 듣다 보니 아직 기본 강의 듣는데 강의만 쪘다 보니까 개인 공부 시간이 줄어서 핵심까지 다들 할까요? 아니면 심화까지 듣고 개인 공부를 해야 되나요? 자, 일단 허정유님 대상으로 할게요. 허정희님은 지금 1월부터 시작한 건데 1월, 2월, 3월, 4월인데, 자, 이제 드디어 이제 4월 중순도 이제 14일이니까. 근데 1월, 2월에 기본 이론을 하고 11월 달에 기초를 했는데, 일단은 기초는 용어 정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 버리시고 1, 2월 달 과정을 꼭 한번 본 다음에 3, 4월 과정에서는요, 개발법하고 정비법만,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뭐 들어가냐면 이제 요약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놔두고 이제 여기 들어가요. 요약집 들어가셔야 돼. 바로 5월, 6월 달에. 이때는 이제 요약하면서 중간에 문제도 한 문제씩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요약집을 가서 좀 하다 보면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기본서 800페이지짜리를 보다가 차 3분의 1로 된 한 200페이지짜리 보면 부담감이 싹 내려가요. 그거를 느끼려고 2달 동안 그 두꺼운 책을 본 건데, 이제 나도 이제 요약집으로 넘어왔어. 그럴 때 여기서 그냥 암기 시작하면 되니까 1, 2월 달 강의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은 심화이론에서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약집을 바로 넘어오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허정인 씨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허정인님. 그 다음에 전미리님, 교수님 농지법 5번 찍으라고 하셨잖아요. 출제위원분들도 그거 다 아셔서 이번에 5번으로 안 해주면 어쩌죠? 이거 웃자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지껏 10년간 농지법에서 문제가 5번이 항상 답으로 나왔던 게 8번 있었어요. 2번은 아니었던 해가 있었지.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뒤로 갈수록 뭐 이제 마지막에 문제를 만들 때 뒷번호로 그 번호로 정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경향이.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79번하고 80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농지법이야,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4번하고 5번의 답이 많아요. 1번에 준 적도 있지만 4번, 5번의 답이 좀 많았다라는 게 확률이라서. 그래서 농지법 공부를 다 내가 좀 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5번 찍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5번 찍으라는 얘기 절대 아닌 거예요. 일단 풀어보고 모르겠다 그러면 5번이고 어쩔 수 없습니까? 근데 풀었는데 1번이야. 근데 그 새끼가 5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내가 푸는 대로 푸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이거 모르겠다 그럼 그때 5번 찍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아마 또 0발이 내리면 5번에서 딴 거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0발은 5번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농지법 몇 번이요? 농지법 5번. 자, 그 다음에 전미리님은 했고, 로드맨 박 로드맨. 자, 로드맨인가 봐요, 박 씨가. 용적률을 구해서
층수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용적률을 구해서 층수 계산하는 방법. 용적률을 구해서 자 해볼게요. 층수라는 거의 개념부터 기억하셔야 돼. 층수. 층수할 때 이거부터 해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 안 한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하층은 층수 안 넣어요. 그리고 층이 여러 개 층입니다. 여기서 봤더니 4층, 여기서 봤더니 6층, 여기서 봤더니 8층이야. 그럼 이 건물 몇 층 건물이에요? 그럼 몇 층 건물이에요? 8층 건물입니다. 여기서 법에서 층수가 많은 층을 층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층수가 여러 개면 많은 층을 층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층의 구분이 안 돼요. 층 구분이 안 되면 4m를 1층으로 본다. 4m를 한 개 층으로. 이거는 앞에 항상 꼭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 층의 구분이 안 될 때 하나의 층으로 보는 거예요. 4m를. 근데 만약에 12m다. 층의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면 4m, 4m, 4m니까 하나, 둘, 셋, 3개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럼 이 개념을 알았으면,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개념인데, 건폐율이 현재 50%고, 용적률이 그래서 100%다. 그리고 하나는 건폐율이 50%고, 하나는 건폐율이, 용적률이 1%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건물을 덮어버릴 수 있는 비율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 대지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볼 때는요. 항상 최대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50%로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100평 토지일 때 건폐율이 몇 평이에요? 50%면 50평을 줘. 최대 건축 면적은 50평이다 해서 이렇게 짓는데 용적률은 대지에 쌓는 면적이니까 대지 한 배를 쌓는 거야. 100평에 한 배면 100평이죠. 50평이고 또 하나 더 있으면 50도 하면 이게 100평이죠. 그냥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최대로 건폐율 용적률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럼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층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나누면 5, 2, 10이니까 몇 층 나오겠네? 2층. 그럼 5, 4, 20이니까 얘는 4층 나오겠죠? 그럼 얘 용적률이 200%란 말은 대지가 100평일 때 2배를 쌓는다. 2배 쌓으니까 200평이죠. 200평이면은 50, 50, 50, 50. 50이 몇 개 있어야 돼? 5, 4, 20. 4개니까 몇 층이네? 4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층수인데 이거는 최대로 하여 건축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건폐율을 이 사람이 10%로 하게 되면 층수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하였을 때의 최대 층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눌 때는 최대 층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윤희님입니다. 이윤희님, 유닛인데 이제 공부 시작했어요. 어떡하니 이거? 동차 목표로 어떻게 계획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윤희님. 동차. 자, 일단은 5월 달에나 6월 달에 오신 분한테는 동차를 권유를 못 합니다. 왜 못 하냐면 1차가 애매한데 2차가 되고 1차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같이 하는데 이게 동차를 원하신다면 1차는 민법하고 개론이고 2차가 공법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 그럼 여기서 60점을 맞아야 되고 60점을 맞아야 된다 이 뜻인데 그래서 1차 위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공부는 1차 위주야. 위주. 근데 공법은 그냥 목표 42.5로 가세요. 42.5면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시잘부하고 시곡태하고 기본 이론 딱 그것만 하셔야 돼. 그만 해도 42.5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개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8점 맞아야 됩니다. 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이 심하긴 한데 한 일주일 바싹 해가지고 중개사법만 하면요 8점대로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거 올려놓고
공시세법은 평균치, 평타만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 예를 들어서 점수를 조금 17.5를 주면 되죠? 그럼 평균 60점을 넘는 거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붙어야 되지 엄청나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4월 달이니까 요약집 들어가기 전에 시간 꼭 되시면 그래도 1차는 무조건 하시면서 공법하고 중개사법을 좀 위주로 하는 게 맞아. 공시세법은 그냥 평상시에 이제 수업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 두 과목이 이제 문제인데 얘는 난 잘 나오는데 얘가 안 나온다 이럴 일은 없어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누구가 와도 자기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나오지 어떤 분이 그래요. 공법 조금 했더니 뭐 6점이 나왔다. 조금 한 게 아니라 한 10년 한 거야.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동차로 합격하려면 45점 정도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공법 점수를 최대한 줄이고 중개사법에서 땡기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지영님,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에 행위지 않은 큰 곳 따라가는 거고 특례대로 건필 용적률 무조건 가중평균인 건가요? 계산 문제는 무조건 가중평균으로 구하는 게 맞는지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질문이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김지영님. 자, 이분이 원한 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둘 이상에 걸칠 때, 둘 이상에 걸쳤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얘는 답 얘기해 줄게요. 무조건 각각의 용도 지역이 적용한 다음에 더하세요. 그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무조건 면적이 330이냐 50이냐 다 떠나서 무조건 최대 연면적을 구하라 뭐 나오거나 최대 연면적은 뭐 최대 건축 면적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물어보면 무조건 최대 연면적은 무조건 뭘 구하면 되냐면 건폐율 용적률하고 대지면적 용적률 대지면적 곱한 다음에 더하면 최대 면적이에요. 그리고 최대 건축 면적은 각각의 땅의 건폐율 다 곱한 다음에 나오는 건축 면적 있죠. 그걸 다 더하면 최대 건축 면적이에요. 이거는 면적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각각의 걸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최대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 물어보면 무조건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김지영 씨 이해되시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혜미님이라고 할게요. 이혜미님, 교수님, 현재 기본서를 소설책 읽듯이 공부하고 있는데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등등 구분이 잘 안 돼요. 정리를 하면서 공부해야 할까요? 그럼 일단 이혜미님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혜미님은 현재 구분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예요. 내 머릿속에 전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체계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체계도가 지금 7강으로 되어 있는데 7강 되어 있어요. 고상철 테레비 가시면 제가 1강부터 7강 올려놨어요. 그래서 교재가 없으시면 프린트 하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프린트 없으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일단 체계도를 아침에 9시부터 오후 5시면 다 보거든요. 이거 한번 본 다음에 기본서에 그동안 미출 쳤던 내용들만 한번 싹 훑어보시면 이 체계도를 보고 난 다음에 보면 얘가 여기 붙어 있었구나가 좀 보여요. 근데 바로 보시면 좋겠지만 좀 힘들면 아직 요약집은 안 나왔지만 곧 요약집 나올 거예요.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빨리 보든가. 그래서 체계도 한번 보고 기본서를 보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으면 바로 요약집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돼 있어서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 넘기는 거 지금 현재는 맞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요약집을 들어가면 그 전에 체계도 한번 싹 돌려놓은 상태에서 머리가 아직 그게 남아있을 때 요약집을 보면 이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민법은 맨날 보잖아. 개론 맨날 보잖아요. 공법 맨날 본다고 그러는데 이만큼 보는 거지 뭐.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황준태 님이 교수님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암기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많이 했던 건데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외우냐? 우리 했었는데. 자,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문제가 나오면 건폐율 용적률은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시행령까지 나와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 나올 거고요. 법의 가장 상한선에서 시행령에서 세분한 거라 시험은 시행령으로 나옵니다. 시행령이 나오는데 용도지역이 우리나라 도, 관, 농 자, 네 가지고 도시지역이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이 전, 일, 준, 중일, 육은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서 입에 따라 하시고 있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하지 말고 미쳤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사람 없는 사람들은 따라 하셔야 돼. 공업지역은 전, 일, 준 녹지지역이 보생자 여기가 관리지역이 보생계 전용이 1종, 2종, 일반이 1, 2, 3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1개 용도 지역에 최대 건축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정해놨는데 건폐율은 556657, 556657, 9887 공업은 전부 다 얼마로 됐죠? 공업은 다 70이에요. 70, 70, 70 나머지는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얼마로 돼 있어요? 40이에요. 그럼 건폐율은 출제를 할 때 얘를 잘 내요. 9887인데 90, 80, 80, 70인데 8은 두 개 있으니까 9887이고 공업지역은 전부 다 777이에요. 얘는 다 20인데 다 20이야. 20. 근데 요 계획관리만 몇이에요? 40이야. 그러면서 계획관리 갖고 틀리게 하겠죠. 건폐율은. 그럼 556657, 556657, 9887 요것만 외우세요. 나머지 공업은 70 다 20, 70 이하는 다 20인데 계획관리 40인데 용적률은 이게 어떤 분이 50에서 100 사이다 이거를 외우고 있을 때 옛날에 간평서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하한선은 잘 안 내요. 최대 범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더하면 되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글자 500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 돼요.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여기서는 300 350 더하면 300, 350, 400 이하는 80인데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랑 계획관리만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은 어디서 잘 나오냐? 여기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 중일 유근인데 중심상업지역은 1500에서 200씩 준다만 기억해도 그냥 문제 풀 때 많이 있어요. 건폐율은 주거지역이 잘 나오고요. 용적률은 상업지역이 잘 나와요. 그래서 100부터 50도 하면 되고 준주거지역 5글자 500 끝.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 300에서 50도 하면 되고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 건폐율 외우는 방법만 따로 그 고성태 텔레비 가면 기초 강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딱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자, 둥이님 오셨네. 둥이님. 둥이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녹지 지역이 다른 용도 지역과 걸쳐 있을 때 건축물과 대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이거는 질문이 지금 어떤 거냐면 녹지 지역에 있는데 다른 용도 지역 걸쳐 있을 때 건축물 대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이거 이런 경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자연 녹지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고 여기가 만약에 700제곱미터다. 그럼 우리가 아까 원래 녹지는 각각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각각. 그럼 얘는 자연 녹지 쓰고 일종 일반 써야 되는데 가장 작은 게 자연 녹지인데 330 이하죠. 그럼 이 땅은 전체가 일종 일반 주거를 따는 거예요. 이 상태면. 근데 400이면 300이 아니라 400이다. 그러면 원칙대로 그냥 각각으로 쓰는 거죠. 각각으로 쓰는 건데 건물이 만약에 현재 지정이 돼 있는 상태였다.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음식점을 지려고 하는데 음식점은 여기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돼요. 그럼 음식점을 여기 위주에다가 지어놔야 돼요. 이렇게 걸쳐질 수는 없어요.
음식점이 되는 땅에만 지정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되는데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는 새로 질 때는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험이 안 나오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묻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330 이하면은 큰 것 따라가는데 녹지는 각각이다. 가장 작은 게 녹지 지역이면 330 이하여도 큰 것 따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김가희님이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변칙적인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변칙적인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판 처음 보는 문제. 생판 처음 봤어. 생판 처음 봤다? 이거 좀 그런데? 좀 없어 보인다.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 자, 고난이도 문제는 1번에서 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5항. 어떤 분은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은 옳은 거 찾았는데 이거는 틀린 것 같아. 근데 3개가 남았어. 3개가 남았어.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야. 근데 본 것 같긴 하는데 맞는 것 같아. 무조건 얘 찍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은요, 절대 답으로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난이도 조절용으로 세게 집어넣은 거예요. 절대 답으로 만들려고 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2개는 지웠는데 3개가 남았다. 처음 본 거 찍지 마시고 봤던 거 찍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거의 확률이 제가 볼 때는 60% 이상입니다. 60% 이상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거. 만약에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음 본 지문은 거의 답이 아니다라는 것이. 답이 아닌 이유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그냥 생판 모르는 지문 집어넣는 거고 난이도 조절하려고 그러지 걔를 답으로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예 난 다 모르겠다 이거. 다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버리셔야 돼요. 공법을. 버려야 돼. 버리라는 뜻은 뭐냐면 40문제 중에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8 내지 9문제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뭐 9문제까지 나왔는데 보통 7, 8, 9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문제들이 나와. 근데 이거를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빨리 다른 문제 풀어야 돼. 빨리 다른 문제 풀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뭐야 이거 이런 게 나와 이런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공부를 하고 계시면 안 되고 기출문제 중에서 버릴 문제 버리고 맞출 수 있는 거에서 맞춰서 올라가야지 절대 막 이것도 내가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풀어보겠다.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왜? 올해 시험에 그 문제 안 나와. 다른 문제가 걔 같은 놈이 또 나와요. 걔 같은 놈? 아니, 그 놈 같은 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우리 하나 볼까요? 박현주 님이 하신 질문인데, 거기 하루 한 문제 올려주시는 거예요. 공부가 많이 안 된 부분은 손도 못 대는데,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푸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요. 하루 한 문제 올려준 거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밴드 하나, 그래서 뭐 나만의 공부 밴드에서 거기다가 옮겨 놓으세요. 공유를 해놓아요. 공유해놓고 나중에 다시 풀 때 그때 버리면 돼. 그래서 차곡차곡 있다가 나 이거 좀 잘 모르겠어 하면 일단 놔두다가 이 파트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나서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 그날 진도라는 거 제가 똑같이 안 나가고요. 막 이것저것 막 내는 이유가 까먹을 때쯤 보여줘야 되지 어제 한 거 오늘 보여주면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겠다 그러면 내 밴드로 공유해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보고 그 파트 공부하고 풀어보시면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휴지통 비우기처럼 깔끔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자, 그동안 지금 현재 질문 보니까 그래도 지금 한 243명이 아직까지 보고 계시는데 243명 분 전부 다 제가 이름을 못 불러드렸는데 전미리님, 뭐 이혜미님, 그리고 올맨 올프 이거 뭐야?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질문할 것도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보니까 여기 뭐 밴드 만들러 가겠습니다. 바로 벌써 밴드 만들어 가신 분도 계시고 안비오랑 한 문제 너무 좋습니다. 진심.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허정윤 님이죠. 그리고 여기 뭐야 뚱뚱보 슈퍼 누구야? 이거 쪽쪽하네 이거. 호열 박호열? 박호열 끝내버리세요 이거. 그리고
화면이 너무 어두운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촬영하는 것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PPT 때문에 같이 어둡게 나온 건데 뭐 제 얼굴 볼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자, 됐고.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한 시간 딱 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공부 관련된 질문 올라오셔서 공부 관련된 답변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좀 약간 질문하고 싶은데 그동안 못했던 게 있다. 그럼 좀 생각해 두셨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